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월 27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약 0.57%의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0.8%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이틀 동안 조정을 보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1.3% 하락이 나왔고 어제하고 오늘 합쳐본다면 약 4% 가까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오늘 2.4%의 하락이 나왔는데 어제 하락폭을 더해본다면 거의 6%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LG화학 2차전지 대표 종목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2.8%의 하락이 나왔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모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 이 두 종목에 비해서 조금은 최근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고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무려 5.8%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84만 9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한 상승은 실적 이슈 때문이죠. 4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또 작년 한 해로 놓고 봤을 때도 역사상 처음으로 1조 매출을 돌파했다. 이런 좋은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이 그대로 반영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개인이 1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뒷부분에는 왜 개인들이 매수하면 주가가 하락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참 종가 기준을 1000포인트 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잠깐 보여주긴 했었는데 어제하고 오늘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종가 기준으로 1000포인트 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고 그 때문에 이틀 동안 4%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인 현대차를 살펴보면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고 오늘은 특히 기관 쪽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정말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였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칠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원을 터치한 뒤에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좋지 못한 지수의 흐름과 달리 혼자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기관과 외국인 모두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 쪽에서 3거래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대형주를 포함해서 코스피 지수 모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틀 동안 유난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NC소프트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으로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기아차,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네이버, SK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외국인하고 동반 순매수 상위 종목이죠.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모비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자, 미국의 나스닥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4분기에만 무려 매출이 431달러가 나왔고 이는 분기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저는 내일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일자는 현지 시각 기준인데 애플하고 테슬라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와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신규 환원 정책, 이어서 새로운 투자권에 대해서 발표를 앞둔 시점입니다. 자, 애플하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각 기준이기 때문에 혹시나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내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장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테슬라를 말씀드리냐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약 2%밖에 되지 않는 작은 주식시장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60%를 넘어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미국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행여나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한번 지켜보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적보다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주주 환원 정책, 여기에는 특별 배당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신규 환원책, 향후 3년간의 배당 정책이나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발표,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또 세 번째는 새로운 투자권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TSMC가 30조 원에 달하는 큰 투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혹시나 삼성 측에서도 투자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다면 내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잠정 실적 발표를 했던 만큼 우리가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부여를 하기보다는 이 세 가지 부분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 말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 초 현재 구간이 될 수 있죠. 혹시나 주가의 하락이 이어진다면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기업들의 실적, 1월달에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달인데 올해는 유동성 장세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혹시나 기업들의 실적이 추정치를 하회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다시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는 공매도 이슈. 공매도가 3월 중순에 재개가 되는데 한 차례 더 연장한다는 말도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로 말씀드린 실적, 지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고 매출이 7조 4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분기에 6,800억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전분기 대비 300%나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어제 현대차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영업이익이 1조 6,400억이 나왔는데 딱 추정치에 맞는 그런 범위거든요.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를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고 또 4분기 영업이익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시장 추정치를 부합하고 있고 또 몇몇 기업들은 시장 추정치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실적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몇몇 기업들이 남아있지만 지금 이와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크게 우리가 실적 부분과 함께 주가의 하락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을 조금 덜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를 한번 살펴봐도 어제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거든요. 어제가 1.038%였는데 오늘이 1.04%를 기록하고 있고 약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에서 어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약 0.3%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 각권 같은 경우에는 0.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0.1%의 강보합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어제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의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을 살펴보면 어제 마이너스 0.07%로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거의 보합권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증시,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기업들의 실적,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어제하고 오늘 비록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나 삼성전자 측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표가 된다면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 주도 산업들, 그런 산업에 속한 종목들이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의 흐름보다는 한번 내일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제 영상 댓글을 보면서 개인이 4조 넘게 매수를 했는데 왜 주가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제 보신 것처럼 개인들이 4조 넘게 순매수를 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조 원 가까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약 2%의 하락이 나왔죠. 그 이유에 대해서 호가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인 매매와 보수적인 매매의 차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것은 누군가 매수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의 주체가 모두 매수를 할 수 없고 또 반대로 두 개의 주체가 매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 매수를 하면 누군가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 점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물량들, 내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가격대에 매도를 하겠다, 매도 대기 물량이죠. 그리고 우측 하단, 내가 삼성전자는 없지만 지금 이 가격대에 매수를 하겠다, 매수 대기 물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기관과 외국인은 적극적인 매수 매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시장가 매매를 많이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현재 가격 86,500원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86,500원에 누군가는 또 매도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그 주체가 개인이라면 개인은 86,500원에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또 특정 수량만큼 매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도 대기 물량, 여기 있는 물량을 다 소화해야지 주가는 상승할 수 있고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국인이 지금 시장가 86,400원에 5주를 매도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86,400원에 지정가로 매수 대기 물량을 걸었던 어떤 주체, 예를 들어서 또 개인이라고 한다면 개인은 86,400원에 순매수가 잡혔고 수량은 5주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지정가에 매수 대기를 걸었던 개인들은 순매수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때문에 개인이 어제 4조 원 가까운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더라도 주가는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조 원이 아니라 40조 원, 400조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인 매도 포지션을 보였다면 그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내야 되는데 여기 매수 대기 물량을 통해서 매수 체결이 되었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개인들이 어제 그 4조 원을 매수 대기를 통해서 체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매매, 누군가 매도 대기 물량을 걸어 놓았던 그 물량들을 소화해가면서 4조 원을 사용했다면 아마도 주가의 흐름은 바뀔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조금 쉽게 더 말씀을 드려보면 부동산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아파트를 5억을 주고 매수를 했는데 해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단 말이죠. 오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억이 매수를 했지만 1년 뒤에 6억에 내놓고 그 6억에 내놓은 물건을 누군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의 시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아파트 시세가 5억인데 내가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4억에 내놓은 물량이 있다면 내가 그 물건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급매로 4억에 내놓게 된다면 매수 체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누군가 매도를 하면 누군가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 개인과 달리 기관과 외국인은 적극적인 매매를 통해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과 달리 자금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항상 분산되어 있고 또 지정가 매매를 통해서 보수적인 매매를 하다 보니까 항상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 주가는 하락하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하고 오늘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폭이 컸던 만큼 내일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